자, 이제 동대문구의 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지도는 사실 1944년도 지도입니다. 앞서 본 지도는 68년인데 이건 더 앞의 지도지만 이 교통망이 잘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동쪽 지역을 보면 사실상 여기 지금 경춘선이 가는 지금은 없어진 이 제기동에 있는 이 경동시장 옆에 있는 이 종점로가 있죠. 그리고 청량리 등으로 대표되는 철도 교통의 사실 중심지가 됩니다. 이 동대문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제기동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고상전, 그러니까 고등상업전문학교로부터 월곡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춘천까지 이르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중앙선도 연결되게 되는. 그래서 사실 동대문구가 현대 들어서게 되면 40년대 들어서게 되면 사실상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무게추가 더 오게 되면서 청량리를 중심으로 또 발달되는 그런 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설명한 대로 평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기 시작해요. 천변산 주위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여기에 흔히 이걸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 이걸 누가 통계를 정확히 낸 건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동양 최대 국민학교가 여기 즐비합니다. 50년대. 그러니까 전후복구가 일어나면서 전쟁 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이 특히 동쪽 지역, 지금의 동대문구, 그 다음 성북구 지역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학교, 지금이야 초등학교지만요, 이 국민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뭐 3부, 4부, 지금이야 이제 부제라고 하는 게 없어졌지만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이렇게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고, 뭐 1000명 단위로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들이 사실 이쪽 지역에 많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학교 중에 사실은 이 종암국민학교, 지금의 종암초등학교도 여기 해당되는데, 실은 이 종암초등학교는 남다른 역사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백범김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5년 11월 23일 날 정말 수십 년 만에 고국에 들어오게 되죠.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주말이 되면 또 공식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비공식의 경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보들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암 손병희 묘소를 참배한다든지 도산 안창호 묘소를 참배한다든지 합니다. 먼저 이제 손병희 묘소를 참배하고 이제 우이동이죠. 쭉 내려오면서 도산, 지금은 도산 안창호 묘소가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안에 있습니다만, 원래는 지금 경기도 구리시 이 망우공원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장이 됐죠. 그 도산의 묘소를 참배하러 쭉 가는데, 차를 타고 쭉 가는 도중에 아이들의 목소리들이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리고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종암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암국민학교에 가서 즉흥적으로 백범김구가 연설을 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하는데, 내가 조국에 와서 처음 만난 아이들이 당신들이요. 내가 이 뿌듯한 마음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백범이 정말 즉흥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했고, 그 모습을 이 장준하 선생이 돌베개에 쭉 쓰면서 그 당시 백범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호위하던 장준하를 비롯한 임시정부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에게 미래가 짊어져 있으니 꼭 우리나라를 잘 맡아달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서 백범이 다시 차를 타고 학생들과 인사를 막 나누고 차를 타고서 다시 도산묘소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런 또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종암 국민학교. 저는 그 당시 종암 국민학교였으니까요. 종암 국민학교의 또 다른 그런 이제 역사이고 일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역사. 그리고 이제 종암국민학교 앞에 보면 선농단이 있죠. 그래서 설렁탕의 논쟁, 설렁탕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설렁탕의 유래는 동네는 어디냐, 이런 사실 선농단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선농단에 가보시면 선농단 역사문화관에도 쭉
사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가서 보면 더욱더 디테일한 우리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중앙국민학교하고 이렇게 선농단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런 다양한 역사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이 동대문입니다. 그러한 역사 컨텐츠들이 사실 동 이름에도 배어져 있죠. 원래 동대문 구 지역은 과거에는 한성, 그러니까 오부 52방 체제에서 대체로 보면은 이 숭신방, 인창방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이 파생되고 또 편입됐다는 과정들을 막 반복하면서 지금의 10개 법정동 체제로 이제 변화하게 됐습니다. 신설동, 그야말로 이제 숭신방 지역에서 새로 생긴 마을이다라고 해서 이 신설동. 그 다음에 용두동. 사실 용두는 저기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럼 왜 용두동이냐? 사실은 이 용두라고 하는 것은 용의 머리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용과 관련된 지명을 갖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용두동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사실은 용두산도 있고 용미산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없어지게 됐죠. 이 용자 들어가는 동네들의 지형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만큼 아름다운 산인데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높지는 않은데 돌산들이 경우들도 많죠. 돌과 흙이 적당히 섞여 있는 산들이어서 이게 나중에 도시화 될 때 제일 먼저 깎여 없어집니다. 지금도 관련된 안타까운 이야기들 막 남아있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용머리를 찾을 수 없게 된 용두동, 그리고 선농단이 있는 제기동, 또 한편은 청량사에서 비롯됐다 여러 가지 설들을 갖고 있는 청량리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령이 있었던 회기동, 그리고 이문골, 옛날에 도둑 잡는 이문이 있었다 그러는 이문골, 이문동, 또 하나는 휘경원이 있었던 이 휘경동, 그리고 이 왕이 직접 친경하는 적전이 있었던 바로 이 전농동, 그리고 마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해서 전담 밑에 이제 용마산 쪽으로 이르는 이 길, 마장동, 장안동, 면목동, 이게 다 마장과 관련된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장안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답심리동, 심리를 걸어간다는 답심리동, 왕심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동네입니다. 이 10개의 동이 지금 동대문구를 구성하고 있는 법정동이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왕심리동, 그리고 또 하나 답심리동인데, 이거는 중어 반복이죠. 왜냐하면 동어 반복이죠. 리라고 하는 것도 마을이란 뜻이고, 마을 동자도 동이니까 동동 아니에요. 동동. 사실은 답십동동, 왕십동동 이런 셈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부르던 청량리, 미아리, 왕십리, 답십리 이런 지명이 그대로 법정동의 동명칭에도 배어나게 되면서 지금도 청량리동, 답십리동 이러한 동명칭이 남게 됐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모여 살고 그런 역사적인 정체성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알지만 동동 틀린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지명이 만들어진 것도 이 동대문구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